여러분들은 친해질 것 같지 않은 사람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생사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사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 그렇게 생각해왔던 사람들과도 가까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겪었거든요. 저에게 있어 그런 인연은 바로 동서예요. 동서라는 사람과 가까워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예상이 무색하게 동서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형님과 동서 사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건 다름 아닌 우리 엄마와 큰엄마 때문인데요. 큰엄마가 우리 엄마를 손아래 동서라고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엄마는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아니라 형님 시집살이를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님과 동서는 그런 사이인 줄만 알았고 엄마가 큰엄마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세상 모든 형님 동서 사이가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나도 시집가면 형님이나 동서와 갈등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동서랑 가까워졌고 제가 해온 생각이 무색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서 때문에 이렇게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동서와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0살 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재수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남학생에게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쉬는 시간마다 애들끼리 떠들 때도 흔들리지 않고서 묵묵히 자기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몇 달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묵묵히 자기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참 뚝심 있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호감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바로 고백을 했었죠. 근데 들려온 대답은 자신은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자신을 좋아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 깔끔한 거절을 들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비참하지만 사실 그의 말이 맞잖아요. 대학 갈 준비를 해야 할 재수생이 연애를 한다는 것도 웃기니까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했지만 저도 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애한테 차인 덕분에 저도 더욱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 일이 있고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로 했던 명문대에 입학하고 새내기 생활에 푹 빠져있을 때 제가 고백했던 그 남학생도 같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학교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났었거든요. 지나가다 눈이 마주쳤는데 고백했던 차이님이 생각나면서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뭔가 아는 척하기도 뻘쭘해서 그의 눈인사를 모른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학교 내에서 우연히 또 만난 거예요. 지난번처럼 모르는 척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저 기억하죠? 우리 같은 재수학원에서 공부했었는데 우리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네, 그러네요.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잠시만요. 진짜 바쁜 거 아니면 잠깐 저한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그때 일로 제 얼굴 보기 껄끄러운 건 알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10분이면 되는데 그 정도는 시간 내줄 수 있죠? 10분 정도는 뭐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따로 할 말 있으세요? 그때 저한테 고백했을 때 거절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근데 그쪽한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한눈 팔 수가 없었어요. 제가 꼭 의대에 합격해야 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저도 그쪽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우리가 재수생이고 또 제가 연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거절한 거예요. 저도 그쪽한테 호감이 있었어요. 남자의 고백에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백에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사람은 학원에서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다고, 지금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면 만나보지 않겠냐고 정식으로 고백을 해왔죠. 예상하지 못한 고백에 제 마음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 이후 우리 둘은 본격적인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과의 연애는 너무나도 꿈만 같았습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좋아하고 있었고, 거기다 먼저 고백까지 해왔으니 그렇게 시작한 연애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동갑이었던 우리 둘은 그렇게 예쁘게 사랑을 싹 튀어나갔네요. 그러나 우리도 다른 커플들처럼 싸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워낙 바빠서 싸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의대생이니까 어느 정도 바쁜 건 알고 있었지만 수업이 없는 날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학교에서 밥 먹는 거 말고는 둘이 같이 영화 한번 보러 가는 것도 쉽지 않으니 점점 제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소갈이를 하다가 결국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도 못하는 게 무슨 사귀는 사이냐고 화를 내고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죠. 그럴 만큼 저한테는 너무 속상한 일이었고 이렇게는 더 연애를 못하겠다고 결심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며칠이 지난 뒤 늦은 시각에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술을 잔뜩 마셨는지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향기 씨, 술 마신 거야? 술도 잘 못 마시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으면 집에 가야지.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너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술 좀 마셨어. 근데 나 멀쩡해. 그리고 나 민주 너한테 할 말 있어서 왔어. 할 말?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난 그때 자기한테 할 말 다 했어. 민주 너 정말 너무하다. 그래도 나한테도 말할 기회는 줘야지. 나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야. 너 나한테 동생 있는 거 알지? 내가 나 남동생 있다고 말했었잖아. 남자친구한테는 3살 아래의 동생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동생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갑자기 왜 동생 얘기를 하나 싶었죠. 알지? 근데 갑자기 동생 이야기는 왜 해? 우리 문제에 동생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 사실은 내 동생이 좀 많이 아파.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수술도 여러 번 받았고 그러다 보니 동생 수술비로 집안 재산이 다 들어갔지. 근데 곧 동생이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돼. 부모님은 내 학비에 동생 수술비까지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장남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해. 그래서 얼마라도 벌어서 동생 수술비에 보태려고 과외까지 하다 보니까 자기랑 만날 시간이 없었어. 자기한테 미리 말 못한 거 미안해. 집안 형편도 어렵고
동생 수술비 때문에 돈 벌어야 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 그래도 민지 네가 날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나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동생 수술만 끝나면 나도 숨 좀 돌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이해해줘, 응? 그 말을 하며 결국 남자친구는 눈물을 보였어요. 제 손을 잡고 헤어지지 말자며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자존심에 혼자 버텨보려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한테까지 그런 말을 했겠어요. 남자친구의 눈물을 보니 데이트 안 한다며 화내고 투정부렸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또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저는 또 그것도 모르고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우리는 서로 안아주면서 그날 바로 화해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오래 만났고 만난 지 10년이 되던 해 부부가 되었네요. 10년을 연애했으니 결혼 전부터 가족들끼리도 서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저 또한 도련님을 자주 만나면서 친해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좀 걱정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형수와 시동생 사이가 늘 편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제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워낙 성격이 밝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수술도 잘 이겨냈고 또 집안의 활력소가 되어 다른 가족들과 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도 해줬죠. 가끔 남편보다는 형수인 제 편을 들어서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그 덕에 제 결혼 생활은 걱정할 것 없이 참 편했습니다. 도련님은 몸이 많이 나아지고 난 뒤로 저희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도련님까지 같이 다니면 우리를 친남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봉사활동을 하며 친해진 한 여자분도 우리 셋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저보다 몇 살 아래였는데 성격도 밝고 봉사에도 열심히라 주위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었죠. 우연한 기회에 인사를 나누고 친해졌었는데 그 여자분이 뭔가 우리 도련님에게 관심 있는 눈치였어요. 그건 우리 도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여자와 도련님을 이어주게 됐습니다. 그 후 도련님과 그 여자분은 결혼까지 했고요. 솔직히 우리 엄마가 형님 동서 사이에서 고생한 것만 봤기 때문에 나도 그럼 어쩌나 걱정했었거든요. 저 역시도 나중에 동서 될 사람이랑 크게 친해질 일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제가 동서를 우리 도련님한테 소개시켜주고 또 결혼 후에도 정말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동서 부모님이 어릴 적에 다 돌아가셔서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가족들 많은 집이 너무나 부러웠었는데 자기는 시집와서 많은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좋아했었어요. 동서가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사연을 들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내가 그냥 형님이 아니라 언니처럼 동서를 보듬어주고 챙겨주겠다고 다짐했었네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차에 아이를 갖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로부터 생각하지도 못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위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그동안 엄마 보러 갈 때마다 살도 많이 빠지고 안색도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된 남편이 엄마 건강검진을 시켜드린 거거든요. 만약 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엄마가 아팠던 것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 걱정시킬까봐 아프다는 말도 없이 참았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위암 판정을 받고 난 뒤 엄마는 곧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다른 형제들은 엄마를 간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밖에 없는데 저도 만삭에 가까우니 엄마를 돌보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때 동서가 저를 먼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엄마 간병을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 바로 거절을 했었습니다. 형님 지금 몸으로 친정엄마 병간호를 어떻게 해요? 괜찮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르는 사람도 돕고 사는 세상인데 형님 친정어머니면 저한테 남도 아니잖아요. 동서가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건지 잘 알겠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서한테 우리 엄마 간병을 부탁해. 그건 내가 동서한테 너무 신세지는 거야. 얼른 간병인 구하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 도와주려는 동서 마음만 받을게. 알았지? 그래도 동기간 좋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힘들 때 서로 돕기도 하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요즘 좋은 간병인 구하기도 어렵다면서요. 그럼 괜찮은 사람 구할 때까지만 제가 돌봐드릴게요. 형님 곧 출산 예정일이라 본인 몸 챙기기도 힘들 텐데. 어머님 때문에 병원 다니는 거 안쓰러워서 그래요. 동서의 말에 제가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간병이라는 게 워낙 힘든 일이라 동서에게 정말 미안했는데 동서는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신경 쓰냐고 괜찮다며 오히려 제 마음을 가볍게 해줬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무렵 엄마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셨고 나중에는 혼자 볼일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아이 낳고 꼼짝 못하는 제 대신 동서가 우리 엄마 기저귀까지 갈아주고 정말 정성으로 경간호해줬습니다. 딸인 저도 하기 힘든 걸 해주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엄마를 간호하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보살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제 동서가 됐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갓 100일을 지났을 때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던 외손자를 품에 한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자식들 키운다고 고생만 하다 떠난 엄마 생각에 장례식 3일 동안 내내 울었어요. 내가 좀 더 엄마에게 신경 썼더라면 아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모든 게 다 후회스럽더라고요. 사실 장례식 3일 동안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딱 하나 기억나는 건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슬픔에 빠진 저를 대신해 참 많은 일을 해줬거든요. 장례식장에서도 혼자 남아 이것저것 도와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저렇게 착한 사람도 있구나 싶고 내가 형님이 되어 동서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뒤 동서도 임신해 아이를 낳았고 서방님은 건강 문제 때문에 무리를 해선 안 되니 제가 산후조리를 도와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동서 아이 낳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산후조리를 제가 도왔고 한 번은 동서 몰래 생일상도 차려줬습니다. 그때가 산후조리를 해줄 때였는데 동서 생일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뭘 해줘야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언젠가 동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한 게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님과 살다 보니
생일이라고 누가 챙겨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동서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서프라이즈로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깜짝 선물로 생일상을 받은 동서는 생각도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계속 고맙다는 말만 했었죠. 형님, 저 진짜 이런 생일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 태어나서 이런 진수성찬 처음 받아봐요. 정말 감사해요. 에이,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래. 그냥 밥 한 끼인데 뭘. 그래도 이거 다 차리시느라 힘드셨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해서 차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밥 한 끼가 아니라 저한테는 정말 감동이에요, 형님. 동서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더 고맙다. 솔직히 내가 동서한테 받은 게 정말 많잖아. 우리 엄마 아팠을 때도 그렇고 장례식에서도 동서가 얼마나 애썼어. 그 생각하니까 내가 뭐라도 보답을 좀 해주고 싶더라고. 앞으로 생일 때마다 내가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알았지? 정말 감사해요. 저 형님만 생각하면 진짜 결혼 잘했다 싶어요. 저 얼마 전에는 우리 남편한테 형님 만난 게 행운이라는 말도 했었다니까요. 진심이에요. 제 맘 아시죠? 동서의 말에 제 맘도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답 대신 우는 동서를 품에 안아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이 변함없었으면 좋겠다 싶었죠. 남편과 서방님 사이도 좋았지만 저와 동서 사이도 각별했던 탓에 우리는 다른 가족들보다 가깝게 지냈습니다. 우리는 매년 같이 휴가도 다니고 여행도 참 많이 다녔어요. 그 덕에 같이 쌓은 추억도 참 많았죠.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동서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남편이랑 좋아하는 거나 입맛이 비슷한 거예요. 저는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더 좋아하는 반면 남편과 동서는 고기를 더 좋아하니까. 외식 메뉴 결정할 때도 둘이 뭔가 더 죽이 잘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버님과 재수씨 사이가 서먹하고 어려운 것보다 잘 지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둘이 잘 맞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씩 미묘한 감정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두 사람이 성향이 비슷하다고 할까요? 어딜 놀러 가도 남편은 활동적이고 저는 정적이라 뭘 같이 할 때마다 의견을 오래 나누는 편인데 남편과 동서는 의견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 부인은 저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남편과 동서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놓고도 어이가 없고 못난 생각인 것 같아 얼른 잊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세상에 남편과 동서가 한 침대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고 옆에서 같이 자던 신랑도 놀라서 일어났더라고요. 무슨 악몽이라도 꿨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솔직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과 동서 사이를 질투해서 그런 꿈을 꿨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기분 나쁜 꿈을 좀 꿨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둘러댔죠. 그런 꿈을 꾸고 나니 진짜 제 자신이 참 한심하고 볼품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과 동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저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하다 꿈까지 꾼 거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유치원에서 부모 동반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냐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시 서방님이 다시 몸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 서방님이 갈 수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부탁한 것 같았어요. 사정이 그러니 남편과 제가 도와줘야겠다 싶었어요. 서방님 대신 체육대회 가주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체육대회에 참석했고 아이 아빠가 서방님을 대신해 조카를 안고 여러 게임을 했어요. 조카도 활짝 웃으며 좋아하고 동서도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니 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하는 게임이 시작됐고 동서와 남편이 조카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렇게 세 명이 모여 같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순간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랑 동서가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는데 마치 저 두 사람이 부부처럼 느껴지더군요. 둘이 뭐가 재밌는지 웃으면서 게임을 하는데 부부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런 기분을 느끼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게임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과 동서는 제 굳어진 표정에 무슨 일이 있냐고 하고 두 사람에게 제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를 쓰다 결국 급체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체육대회 가서 점심 먹은 게 체했는지 먹은 걸 다 비워내고 병원 응급실까지 가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옆에서 남편과 동서는 어쩌다 이렇게 체했냐고 걱정하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았죠. 응급실까지 다녀와서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내가 이 정도로 못난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내 남편과 동서를 두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내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사랑해줬고 또 동서도 변함없이 친언니처럼 잘 따르니 저만 이상한 생각에서 벗어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질투심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죠. 정신 차리자 마음먹은으로는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멀리하려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곧 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왔죠. 남편과 동서의 일을 잊고 생활하던 찰나 조금씩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남편 직업이 의사이니 평소에도 휴일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도적 쉬는 날이 줄어들었고 병원에서 당직을 선다는 날이 늘어난 거예요. 처음엔 그냥 병원이 바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왜 늦는지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고 당직 서는 날에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평소엔 식사 시간마다 연락하는 사람이었고 조금이라도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왜 늦는지 다 알려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설명이 또 끊기다 보니 남편을 향한 의심이 커져가기 시작했죠. 그날도 남편이 이유 없이 늦게 퇴근했고 왜 늦었는지 이유를 묻는 제게도 남편은 정확한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몇 달 동안 사고 있었던 저도 팍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요즘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늦으면 늦는다 제대로 말을 해줘야지. 말없이 늦는 게 벌써 몇 달째야. 내가 뭐 다른 이유로 늦는 거 봤어. 오늘도 병원일 때문에 늦은 거지. 일하느라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지금 바가지 구는 거야? 바가지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 당신 요즘 나한테 연락하는 횟수 부쩍 줄어든 거 알아? 예전에는 당직서는 몇 시간마다 전화하고 늦는 이유도 꼭꼭 말해줬었잖아. 근데 연락도 없이 늦은 게 최근에 몇 번인지 아냐고. 남편이 달라졌는데 내가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못 물어봐?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알려줘야지. 혹시 뭐 병원에서 안 좋은 일 있어? 아니면 시댁에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냥 아무 일도 없어. 병원에서도 하루에 수십 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매번 다 당신한테 말해야 돼. 나도 하루 종일 환자 대하고 오면 피곤하고 병원 일 말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잖아. 그걸 이해 못 해줘. 그리고 내가 가는 데가 집 아니면 병원이고 동선 뻔한데 당신한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돼. 나 요즘 힘들고 피곤하니까 좀 넘어가자, 응? 남편은 저한테 버럭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고 들어가 버리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귀찮게 한 건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미안하다고 하니 신랑 또한 어제는 자기가 심했다며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일은 저희들 다 잊어버리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 이후 남편이나 저나 서로를 대하는 게 어색해졌어요. 뭔가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자는데 이상하게 휴대폰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은 신랑이 의심할 일도 만들지 않았고 또 이렇게 서먹했던 적도 없는지라 크게 신경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남편과의 사이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면서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곤히 잠든 틈에 얼른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문자나 사진첩을 확인해봐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괜히 의심했구나 싶어 휴대폰을 닫으려는데 순간 통화 앱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목록을 봤더니 목록 안이 동서로 가득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동서와 통화를 한 겁니다. 그날도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동서와 30분도 넘게 통화한 걸 보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왜 내가 아닌 동서와 연락할 일이 있었던 건지 믿어지지 않았죠. 집안일이나 서방님 일로 연락해야 했던 거라면 왜 저 모르게 비밀로 하겠어요. 그것도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면서요. 부인인 저보다 동생의 와이프와 더 많이 통화하는 남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 통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동서도 수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나 수다도 떨고 매일같이 연락하던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연락이 또 끊겼거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진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피말리는 심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네요. 신랑의 통화 목록을 확인한 후로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둘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겠지 싶다가도 아주버님과 재수씨 사이에 몇십 분씩 통화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밤에 뜬 눈으로 지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동서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동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밝게 전화를 받더군요. 동서, 요즘 통 연락이 없길래 한번 전화해봤어. 요새 바빠? 전화도 없고 우리 같이 밥 먹은 지도 오래됐네. 아, 그러게요, 형님. 제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요즘 통 정신이 없네요. 살림살이 애 키우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 바빠서요. 형님은 뭐 별일 없으시죠? 나야 뭐 항상 똑같지. 근데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맨날 연락하던 동서가 말이 없으니까 은근히 걱정돼서. 혹시 서방님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거야? 특별한 일은 없고?
네. 아, 애들 아빠야 늘 그렇죠. 요즘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형님, 저 집에 손님이 좀 오셔서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동서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서방님이 최근 좀 힘들어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방님이나 동서나 안 좋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서방님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도 저희한테 먼저 말하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서방님 상태가 안 좋아졌구나 싶었죠. 순간 그래서 남편이랑 동서가 통화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서방님 문제로 두 사람이 통화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괜한 의심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한테도 미안하고 남편에게도 미안해지는 겁니다. 그 일로 남편을 냉랭하게 대했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싶었죠. 그때 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늘은 병원 일이 늦게 끝날 거라고 아이와 먼저 저녁을 먹으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 나니까 계속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게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의심하는 제 마음도 모르고 걱정할까봐 연락도 해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 사람을 믿지 못하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진료하는 남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도시락을 싸게 됐어요. 신랑을 믿지 못하는 게 내내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또 야간 진료하는데 맛있는 거 먹고 힘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렇게 도시락을 들고 병원으로 들어섰는데 제 눈앞에 익숙한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제 앞에 걷고 있는 여자는 분명 동서였어요. 동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더군요. 동서를 부르려던 찰나 제 머릿속에서는 또 한 번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체 왜 이 늦은 시간에 동서가 남편 병원에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니라고, 그럴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겠지, 다른 볼일로 왔겠지 하는 생각으로 불안한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몰래 동서의 뒤를 쫓아가는데 동서가 향한 곳은 남편의 진료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료실 문 앞에까지 나와 동서를 부축하며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진료실로 들어가는 걸 본 후로 제 심장은 너무나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 진료실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실루엣이 적나라하게 진료실 유리에 비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남편이 동서의 윗옷을 꼭 쥐고 있는 겁니다. 이어 남편의 품에서 묵직한 그것이 나오는데 그걸 보자 제 이성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심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나를 속이고 두 사람이 그런 짓을 해왔다는 걸 제 눈으로 목격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미 이성은 끊긴 상태였고 남편 진료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동서, 문이 열리고 제가 나타나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리더군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곧바로 뺨을 때렸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당신 지금 놀란 거 알겠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다 봤는데 대체 뭐가 아니야. 내 남편이 동서 옷 벗기고 있는 걸 봤는데 이런 걸 들켜놓고도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니들이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래?
아무리 사람이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아주버님이랑 채수 씨랑 이럴 수가 있냐고. 여보, 잠깐 내 말을 좀 들어보라니까. 당신이 왜 이러는지 알아. 나였어도 의심했을 거야. 근데 정말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여기 좀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봐. 그럼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오해? 내가 두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이게 오해야. 당신 같으면 내가 딴 남자랑 이러고 있는 걸 보고서도 내가 오해했구나 생각할 수 있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니들이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동서는 왜 아무 말이 없어? 형님 만난 게 행운이라고 우리 친언니 같다고 하더니 뒤로는 내 남편이랑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나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동서만큼은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다. 이런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방님이랑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제가 동서에게 소리치자 남편은 동서를 막아섰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세수 씨한테 이러지 말고. 내 말 들어보면 상황이 다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이해해. 내가 내 눈으로 현장을 목격한 이상 니들한테 들을 말 없어.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다. 할 말 있으면 이혼 법정에서 해. 그때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버님, 그냥 우리 형님한테 다 이야기해요. 더 이상 숨기는 건 못하겠어요. 재수씨,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요. 네? 아니에요.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더 비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형님한테 다 말씀드릴게요. 남편과 동서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서 아주 기가 막혔어요. 서로 감싸주기에 급급한 꼴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동서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이 모든 상황은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아주버님께 부탁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네요. 그러니까 말 못할 만한 그 잘난 이유가 뭔데? 너희 둘이 이러고 있는 걸 봤는데도 내가 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 형님, 저 사실 암이에요. 얼마 전에 위암 판정 받았어요. 동서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둘 사이 숨기려고 이젠 그런 거짓말까지 하는 거다? 제 말에 동서는 윗옷을 들어 자신의 맨살을 보여주더군요. 동서 배에는 완전히 아물지 않은 수술 자국이 있었어요. 이걸 보여드리면 좀 믿으시겠어요? 저 아픈 거 맞아요, 형님. 얼마 전에 검진받았는데 저보고 위암이래요. 그 결과가 잘못된 것 같아서 아주버님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근데도 결과는 똑같더라고요. 동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건강하던 동서가 암이라니 말이 되질 않았어요. 말도 안 돼. 동서가 어떻게 암이야? 동서처럼 건강한 사람이 왜? 그러게요. 저도 형님처럼 믿기지가 않아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검사해봐도 암이 맞은 여자겠어요. 남편하고 애들 생각해서 수술 받은 거예요. 아주버님이 제 담당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수술 받은 부위가 좀 아픈 것 같아서
아주버님께 좀 봐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우린 뭐든 다 말하는 사이잖아.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면 어떡해? 형님 이러실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 암이라고 하면 형님이나 우리 남편이나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애들 아빠 몸 상태도 좋지 않으니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고, 형님도 제가 아픈 걸 알면 얼마나 신경 쓰시겠어요. 그리고 형님 어머니도 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마저 그런 걸 알면 형님이 더 속상해하시고 마음 쓸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께 일단 비밀로 하자고 한 거예요. 수술 받고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미리 다 말했으면 형님이 이렇게 오해하실 일 없었을 텐데. 아주버님도 저 치료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미리 말했더라면 이런 난감하실 상황 없었을 거고요. 저 하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오해가 모두 다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동서의 부탁대로 저에게 알리지 않았고 동서를 수술하고 치료하느라 그렇게 바빴던 거였어요. 둘 사이의 통화도 동서 상태를 확인하려는 연락이었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둘 사이를 제 마음대로 오해했던 겁니다. 비밀을 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의심한 것도 너무나 미안하고 동서의 상황도 모른 채 화를 낸 제 자신이 진짜 밉고 원망스러웠어요. 두 사람에게 너무 미안해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네요. 정말 남편과 동서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동서랑 내 남편을 의심만 했네. 정말 미안해.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정말 미안해. 두 사람 모두 나한테 욕을 해도 좋고 원망해도 돼. 그런 의심을 한 내 자신이 너무 싫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동서. 그때 동서가 고개 숙여 주저앉아오는 저를 일으켜줬습니다. 형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제가 형님 입장이었어도 충분히 오해했을 거예요. 저 다 이해해요. 그리고 다 제가 비밀로 해서 생겨난 일인데요, 뭘.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라도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형님이나 우리 애들 아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이었거든요. 이제 모든 진실을 다 말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동서는 저를 위로해주면서 모든 게 다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저를 달래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무릎 꿇고 두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했고 남편도 동서도 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줬어요. 결국 상황이 그렇게 되니 곧바로 모든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어요. 서방님과 시댁에게도 동서의 투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저는 전적으로 동서의 감정을 도맡았어요. 이렇게라도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갚고 싶었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극정성으로 동서를 간호했고 얼마 전 동서는 완치 판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동서와 같이 부둥켜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 차례 풍파를 겪은 뒤 동서와 제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제 허물을 덮어준 멋진 동서 덕분에 지금도 변함없는 우애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자란 형님을 마음으로 이해해준 착한 동서. 이제는 아픔 없이 꽃게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너무나도 특별한 저와 동서의 사연을 이만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들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